네, 가까스로 문을 연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SNS 글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자,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서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간단한 총평을 앞서 두 분께 살짝 말씀드린 대로 10초 내외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비판하는 그런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작심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작심 발언이다. 안혜원 장관 어떠십니까? 글쎄 야당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은 국민들이 하겠지요.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일단 시작을 꼭 이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조간에 보면은 일면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입을 굳게 담은 모습도 있고 또 어느 신문을 보니까 미소를 띈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해득 씨를 따진다면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에게는 굉장히 이번에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소뿐만 아니라 밖에서 연호도 소리가 들리고 또 예. 본인도 주먹도 파이팅하는 슬쩍 예. 쥐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달리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대중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정치인은 상당히 인기를 좀 의식을 하고 여론을 또 많이 의식하고 또 정치인 이해득 씨를 좀 계산을 많이 하죠. 예.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번에 대정부질 발언은 국민들의 주목을 확 받았다는 이슈 파이팅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아마 본인의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되고 예. 또 보수 진영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효과는 충분히 저는 거두었다고 봅니다. 다만 야당 지도자의 발언 크게 다른 장소 대정부 질이라는 그런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까지 커질 사안이 아닌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나 원내대표에게 도움을 줬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굉장히 달았어요. 일단 이 이야기는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입니다라고 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거기서 오히려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외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에 품겨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게다가 또 안전장치 달았습니다. 낯뜨거운이라는. 예. 그러니까 벌써 본인의 가치가 들어간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 이야기는 수석 대변인 이야기가 적절한 이야기가 아니다. 낯뜨거운 이야기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는 안전장치 두 개나 다른 이야기예요.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른 과거의 대통령 비방 발언에 비하면 굉장히 수위가 낮습니다. 그런데 예. 이 문제를 왜 현재 여당에서 반발하느냐 하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냥 의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저야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왜 한국 정부가 북한 편을 드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현재 여권에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평소에라면 자 외신에서 이걸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외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참 이건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 이야기가 좀 왜 문제가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깊은 아픈 부분을 찔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반응을 그렇게 이제 세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부분을 찌른 거는 맞는 것 네. 같고요. 근데 다만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간접 화법을 빌어서 쓰는 직접 화법에는 다름없습니다. 예. 인용을 2번 했다고 하니 사실상
수석 대변인이라고 말한 거나 다름없죠. 그 용어 자체를 썼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그런 뭐 인용이나 이런 건 크게 이제 준비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변인 논평이나 혹은 의원총회 발언이 아니라 이제 대등부 질문에서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가짜 비핵화나 운동권 외교 위험한 도박이라는 아주 강도 높은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수석 대변인이라는 김정은의 북한의 수석 대변인 같다는 표현을 정말 아주 뼈아픈 발언이죠. 뼈아픈 발언인데 다만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을 꼭 굳이 대정부 질의에서 이 표현을 써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예.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원들이 뭐 고함도 지르고 야유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당 의원이. 그러나 굳이 연단 위에까지 가서 몸싸움까지 벌일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상당히 낯익은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표현을 꼭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거 상당히 좀 옛날 아주 잊어버린 아주 오래된 해묵은 표현이거든요. 예. 이것을 지금 권위주의 21세기에서 예. 우리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기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 품격의 문제라든지 국가 안보의 문제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좀 품격 있게 비판을 했더라면 좀 더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느냐도 문제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행태를 보인 것도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꼬집으시는 건가요? 예, 이제 앵커께서 이제 행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저도 보면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조금 과잉했다. 과잉 반응했다라는 부분 분명히 느낍니다. 예. 예, 앞에 몰려 나가서 감정을 지르고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였던 대정부 질의는요 상당히 좀 원래 옛날부터 한판 터뜨리는 일종의 그런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들이 정치인들이 여야 불문하고 특히 야당 정치인들이 벼르고 별려서 한번 터뜨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절 하나의 좀 일종의 야당으로서 멍석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좀 감안한다면 예. 상당히 좀 수위가 높은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오늘도 이해찬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다시 또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듣고 나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앞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국가원수 모독죄 발언을 한 것은 왜 좌파 독재인지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 원수 모독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당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더하면 덜했지 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거든요. 역시 동의를 하시나요? 그래서 뭐 과거 너는 어쨌는데 난 이것도 사실 이제 낯뜨거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예. 정치에서 매일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발언이 튀어나왔다. 이해찬 대표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굉장히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본인 스스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예.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신데 국가원수 모독죄는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예. 75년도에 그 법을 유신 체제하에서 만들 때도 차마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말을 쓰기 없어서 국가모독죄라고 썼습니다. 예.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죄 자체가 없어요. 그것마저도 민주화되니까 88년도에 자연히 없어진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분 입에서 국가원수 모독죄로 법적 검토를 하겠다?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그 사고의 틀 자체가 7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발언 쉽게 요즘 젊은 세대한테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이야기가 쉽게 튀어나오겠습니까? 70년대식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발언이 쉽게 튀어나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정도 발언이 뭐 윤리위의 해분이 뭐 한 건 정말 이건 넌센스입니다. 과거에 2000년대 초에 김홍신 의원이 지금은 뭐 한국당 계열 보수정당이었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버려야 한다. 그 이야기가 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모욕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1,000만 원 벌금까지 받았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진짜 센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렇죠. 보더라도. 그러나 그런 이야기에 비하면 이런 이야기는요. 흔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앞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귀태라든지 예. 무슨 뭐 MB 지박이 이런 이야기는
누차 수없이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논란이 된 것도 좀 문제가 좀 이야기가 좀 안 된다 싶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전 세계가 유엔 히하에 있는 유엔 제재 또 미국의 제재에서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하자고 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 앞에 가서 제재 완화 이야기를 했다가 마크롱 대통령한테 핀잔받고 왔습니다. 예. 그런 일련의 맥락 속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북한 쪽을 손드는 거 아니냐라는 세계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우리 정부 내에서 그걸 의식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이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예. 또 국회 윤리위원회에 사실 제소돼서 해결됐던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손혜원 의원 문제나 예. 김진태라든지 또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아마 국민들은 지금 윤리위원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회 본회의에 회부가 됐던 현역 의원 중에 실제로 관철이 됐던 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 예. 정치적 위로 했던 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없는 셈이죠. 예, 예, 그렇죠. 한 명의 의원이 이제 그 본회의 회부되기 직전에 사퇴한 거하고 강용수 의원은 이제 본회의 회부됐지만 이제 부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국회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일종의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일종의 출구 전략 비슷하게 화풀이 분필이 하는 그런 사실 그 효율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회의원의 본회의 그러니까 회기 중에 본회의 질문으로 문제됐던 경우는 거의 사실 없고요. 예. 전두환 정권 말기에 사실 이제 그 아시다시피 유성환 의원이 국시 발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로 해야 된다는 발언을 해서 9개월 동안 형을 산 적은 있습니다. 구속돼서 감옥을 산 적이 있지만은 국회 본회의 발언이기 때문에 대정부질이기 때문에 더 품격을 갖춰야 했지만 저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법적인 징계를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은 정치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는 사실상의 출구 전략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자유한국당도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걸 지금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넌센스입니다. 사실 이 정도 발언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예. 판단을 해서 국민들이 잘못했다 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심판하면 되는 거고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자꾸 정치적 해결이 가능한 문제 또는 발언들에 대해서 무슨 윤리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법원에 맡기면서 본인들의 판단을 유보하고 내던지는 것.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렇죠. 있네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윤리위원회 넘겨봤자 유야무야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냥 지금은 뭐 윤리에 넘기는 게 엄청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지만요. 한번 진짜 취재해 보면 넘겼던 사안들이 어떻게 해결이 됐고 기억도 어떻게 못하는 처리가 됐는지 분들이 기억 못하는 겁니다. 예. 일회성으로 정말 윤리 갈 때 저것도 넌센스입니다. 그게 제목을 아주 크게 뽑아가지고 기자들 앞에 보여주고 제출한 거 끝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쇼죠. 저는 쇼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내실 있는 예. 그런 고민을 하고 내실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 저렇게 하는 것도 전 이해는 갑니다. 예.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보여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국회에서 지금 저런 거 할 때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발언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나경원 의원이 독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상당히 좀 속된 표현을 썼는데요. 예. 그런 이유가 최근에 선거구제 논의할 때도 보면 자유한국당은 아직 비례대표 폐지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건 협상을 안 하겠다는 그 뜻이나 다름없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게 된 정기 국회인데 앞으로 강대강으로 한번 세게 부딪혀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이. 네. 다만 왜 이렇게 됐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깊이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상당히 좀 소통하는데 왜 청와대나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에서 좀 더 열린 마음을 못 가졌을까?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 당선됐고 이후로 황교안 의원이 대표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물론 청와대 정부수에 가서 꽃도 주고 뭐 덕담도 했지만은 제1야당의 그런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은 싫든 좋든 밉든 골든 간에 말이죠. 불러서 좀 식사도 하고 그게 정 어렵다면 전화라도 좀 해서 뭔가 좀 잘 해보자 도와달라고 이런 제스처를 대통령 청와대가 많이 했더라면 오늘 어제와 같은 이런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상당히 원인 제공을 여당과 청와대도 하고 있다. 또 거기에 또 편승해서 야당은 야당대로 갈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야당의 속성상 예. 너그러운 포용력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야당의 속성 공격해야죠. 투쟁하고 야당은. 공격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당 청와대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여유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고 아쉽다는 부분을 오히려 차제에 더불어민주당은 좀 반성을 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이 특히 이제 김정은과 관련해서 수석 대변인 관련 네. 유리 발언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제 비건 이 대북 특사의 발언이 굉장히 지금 정부 내 대북 관련 정치하는 분들 지금 곤란한 지경.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실 아무 생각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건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지 않습니까? 미 행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빅딜 아니면 노딜이다. 예.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단계적인 북한 측이 주장해왔던 하나하면 보상해주는 이 단계적은 없다라고 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동안 우리 정부 관계자나 뭐 외교안보 정책 관계자들은 그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온건파인 뭐 국무부 이런 데서는 지금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망 섞인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 행정부 전체의 생각이라고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할 역할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굉장히 머리 아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지금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뭐 청와대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야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데 이제는 수석 대변이 뭐 할 일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국이 딱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대통령도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이 이야기보다는 그게 더 머리 아플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변인 역할을 내용적으로는 해왔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북한의 입장을 미국 측에 대변해주고 또 미국의 입장을 또 대변해서 또 해주고 이게 이제 중재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주도하다. 적극적으로 대변인 역할을 양쪽으로 하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운전자론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표현 자체가 좀 대변인은 좀 상당히 좀 껄끄러운 데다가 또 한쪽만 대변한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날카롭게 자극하긴 한지만은 사실 양쪽 대변인 역할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게 뭐 그렇게까지 너무 세게 과잉으로 아프게 받아들일 필요는 굳이는 없다고 어제 국회 봅니다. 상황 얘기하다가 저희가 또 외교안보까지 주제가 넘어갔는데 준비한 게 있어서 네네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 후보자 얘기 좀 해보시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원래 SNS는 저희가 늘 청문회 하기 전에 기자들이 쭉 한번 보기도 하고 뭐 야당에서도 그걸로 공격하는데 이 좀 상당히 뭐가 많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최 원장님께서. 지금 과거에 김현철 지금 통일연구원장인데 그 전에 네. 되기 전에 이제 학자 시절에 올렸던 SNS가 문제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표현들이 강합니다. 세네요. 예. 네, 지금 아주 화면에도 세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 표현들의 대상이 또 주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도 정치 이 중견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예. 훨씬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도 당시 대표였죠. 예, 당시 대표였죠. 그래서 뭐 군복 입고 쇼한다는 네. 그리고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도 보니까 야,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 할 정도로 어떤 감염된 좀비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언론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요. 예.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도 예. 새 것이라면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그 피똥 싼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 상당히 저는 센 표현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3개의 표현을 했는데 예. 진짜 강도로 셉니다. 너무 센 걸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할 정도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뭐 자폐증 환자처럼 표현을 하고 뭐 김종인 같은 것도 씹다 버린 껌 이렇게 참 두루두루 모든 정치인들 품평을 여야가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여야 예. 너무 가리지 않고 예. 아주 콕콕 찍어서 정말 뼈아프게 지적들을 했네요. 두루두루. 네, 예. 이게 사실 학자일 때는 뭐 괜찮을 수도 네. 있겠지만 이게 장관 후보자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부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전 이제 이분이 이 언론 보도 되기 전에는 그냥 북한에 좀 편향된 그런 학자다, 뭐 좌파상의 학자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온 말을 보면 처음 접하신 거죠? 네, 전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요. 솔직히 인성까지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 글은 아무리 이제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자기 SNS에 올렸다는 것은 누군가 볼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내 말을 보더라도 괜찮다는 이런 전제에서 글을 옮긴 것인데 뭐 감염된 종교라든지 씹다 버린 껌이라는 글을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학자 차원을 떠나서 일반인들도 저 글을 올리기 힘들 겁니다. 자기 SNS에요. 정상적 인격을 가진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저런 분이 대한민국의 장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물론 대북 북한 관련 편향된 발언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그 예. 발언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 말도 뭐 이제 곧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저런 개인에 대한 공격을 저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해서 쇼나 하고 있다 이야기. 저는 아마 청와대에서 이 사전 점검을 하면서 인물 검증을 하면서 제 SNS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한 분을 장관으로 할 수 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사한 일을 하면은 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을 장관으로 밑에 수하에 둘 수 있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관, 그러니까 자기 정책에 대한 신념을 떠나서 저런 걸 올릴 수 있는 그 인성에 관해서는 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7대 인사검증과는 다른 문제라서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확인을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을 뭐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확인을 해서 저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 관계 아주 민감한 시기에 그나마 깊이 있게 같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김현철 통일원장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미 통일원장을 하면서 현 정부하고 상당하게 많은 호흡을 좀 맞춰온 네. 것 같아요. 지금 하노이 지금 미국 정상회담 때 직전에 지금 중국에 가서 전문가들하고 하고 지금 뭐 유엔사 해체 문제라 이런 문제를 막 논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민감한 그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아마 공유를 해온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야당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좀 그 구설수에 가까운 그런 SNS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남북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인식, 시각 이런 부분들은 현 정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필요한 들면 사람이라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예. 젊은 또 합리적인 지도자라고 이런 표현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목함치레 이런 부분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가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를테면 대북 제재를 좀 해제해야 된다는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떤 남북 관계의 어떤 핵심들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다 코드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래서 차선책으로는 김현철밖에 없다라고 아마 청와대에서 판단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